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영국 상공 하늘의 기적. 2. 화려한 퍼포먼스. 3. 한국과 좋은 관계.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색색의 연기를 뿜는 커다란 화살표 대형이 고리 모양을 만들 듯합니다. 블랙 이글스가 나타납니다. 8대의 기체는 상공에서 잠시 멈춰서더니 화살 모양의 대형으로 상공을 가로지르면서 오페라 투란도트의 아리아 네슨 도르마의 마지막 가사인 빈체로에 맞춰 급강하하며 부채살처럼 펼쳐지는 레인폴 기동을 펼쳤습니다. 흰색과 파란색, 빨간색 물감을 찍은 부처럼 하늘에 크고 아름다운 동그라마를 그리더니 붉은 제트 구름이 곡선을 그리면서 대한민국의 상징 태극 문양을 영국 하늘에 수놓습니다. 2대의 기체가 존 레논의 노래 이매진에 맞춰 핑크색 연기로 하늘에 거대한 하트 모양을 그렸고, 다른 1대가 먼 하늘에서 쏜살같이 날아와 흰색 연기로 큐피드의 화살이 하트 가운데를 관통할 때는 숨죽인 듯 조용하던 관객석에서 탄성이 터져나옵니다. 여기에 영국을 대표하는 가수 존 레논의 노래 이매진과 K-팝 그룹 블랙핑크의 노래까지 흘러나오자 관객들의 격렬한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8기의 항공기가 정확하게 하나처럼 움직이며 항공기의 전후면을 보여주는 외지롤 등 한치의 오차도 없이 24개의 화려한 고난도 기동을 모두 완수하자 기립박수와 환호가 쏟아집니다. 국산 초음속 고등훈련기 T-58대로 편성된 공군의 특수비행팀 블랙 이글스가 영국 리아트 군사 에어쇼에 참가한 영상인데요. 지난 1971년 처음 개최된 리아트 에어쇼는 영국 페어포드에서 진행되는 세계 최대의 군사 에어쇼입니다. 올해는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 17개국에서 200여 대의 항공기가 참여했는데, 블랙 이글스는 34개국 38개 팀이 경합한 공연에서 최우수상과 인기상을 수상해 이관왕에 오르며 우리 공군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공군의 리아트 참가는 처음이 아닙니다. 2012년에 참가했을 때도 당시 해외 에어쇼 첫 참가였지만 최우수상과 인기상을 수상하며 현지 팬들에게 뜨거운 호응이 있었죠. 대한민국 전투 조종사들의 뛰어난 기량과 대한민국 항공기 T-50의 뛰어난 우수성이 드러나자 영국 국민들 및 현지에 모인 관람객들은 감탄을 숨기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항공기 뛰어난 기량으로 최우수상을 받을 것을 예상했던 영국 현지 팬들은 정성스레 준비해온 선물과 한글로 쓴 손편지를 전달했습니다. 손편지 내용을 보면 진해하는 검은 독수리 귀하와 함께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당신은 매우 능숙하고 재능 있으며 하늘에서 당신을 보는 것이 너무 재미있습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선물을 드리고 싶었습니다라고 정성과 마음을 가득 담은 편지입니다. 아래쪽에 쓰인 마구 휘갈겨 쓴 영어 자필과는 달리 한 글자 한 글자 도박도박 쓰여진 한글 손편지 끝에는 하라는 말까지 써 있어서 팬들이 얼마나 한국 문화를 잘 알고 있는지 드러나기도 했죠. 엄청난 쇼가 끝나자 우리 공군 조종사들의 사인을 받기 위해 수많은 현지인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며 블랙 이글스를 극찬했습니다. 블랙 이글스가 밑에서 위로 흩어지면서 다시 날아오르는 장면은 굉장히 특별하고 다른 팀에서 본 적 없는 장면이에요. 제 남편은 어릴 때부터 에어쇼를 찾아다니는 강력한 팬인데 블랙 이글스는 제 남편에게 BTS나 다름없어요. 블랙 이글스가 가장 강력한 비행기래요. 현장에서 직접 쇼를 관람한 관객들은 물론 실시간으로 현장 중계된 영상을 본 해외 네티즌들도 블랙 이글스의 폭발적인 반응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정밀함과 타이트한 포메이션에 뛰어난 디스플레이 몇 년 전에도 봤는데 잊을 수 없는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들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환상적인 디스플레이를 보였습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나 매우 인상적입니다. 나는 몇 년 동안 고개 비행을 꽤 많이 보았지만 이것은 최고 중 하나입니다. 영상 감사합니다. 나에게 그들은 현재 최고의 전시팀이며 적절한 항공기와 함께 독창적인 기동을 보여줍니다. 정말 놀라운 디스플레이입니다. 포메이션이 정말 빨리 바뀝니다. 샵1. 우리는 지금 막 세계 최고의 고개 비행팀을 목격했다고 말해야 합니다. 포메이션 변경에 너무 능숙하고 빨라서 해설자도 포메이션을 추적할 수 없을 정도네요. 영국에는 에어쇼를 보러 수많은 도시를 방문하는 특수비 LA 매니아들이 있을 만큼 팬층이 두터운데요. 오정 비행을 펼쳤을 때 블랙 이글스의 월등한 실력은 더 뚜렷하게 비교됐습니다. 많은 영국 에어쇼 팬들이 사실 레드 에로스보다 블랙 이글스가 더 멋지다는데 크게 동의했죠. 대한민국 최초의 국내 개발 초음속 고등 훈련기 T-50은
그 어떤 항공기보다 기동성이 좋고 빠른 템포로 에어쇼를 할 수 있어서 파워풀한 전투 가동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죠. 특히 이번 에어쇼를 위해 블랙아글스 항공기 9대를 영국까지 옮기는 운송 작전이 큰 화제였는데요. 항공기 운송은 크기와 거리는 물론 최첨단 정밀 부품과 고가 장비를 취급하는 만큼 업계에선 최고 난도 운송 프로젝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항공기들을 택배를 아용해 보낸 것인데요. CJ 대한동우는 먼저 동체, 날개, 수평꼬리 날개, 수직꼬리 날개, 엔진 등 최소 크기로 분해된 뒤 특수 제작된 방수 커버와 탄성 벨트로 포장해 원주부터 인천공항까지 육무로 운송했습니다. 이후 화물 전세기에 적재대에 영국까지 이동한 뒤 무진동 트레일러로 최종 목적지까지 전달했습니다. 최종 목적지에 도착한 T-50B는 에어쇼를 위해 안전하게 재조립됐고 영국 현지에서는 이를 주목하며 깜짝 놀랐는데요.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나라 항공 가술뿐 아니라 크고 무거운 중량 화물이나 까다로운 특수화물까지 완벽하게 운송하는 한국의 택배 서비스까지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블랙이글스는 이제 세계 3대 에어쇼로 불리는 영국 팜버러에서 열리는 에어쇼와 방산 박람회에도 참석해 국산 항공기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릴 계획입니다. 또한 T-50 도입을 원하는 폴란드, 슬로바키아, 이집트, 필리핀을 방문해 순회 비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처음 열리고 있는 에어쇼로 T-50의 해외 수주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최대 규모 방위산업 전시회인 말레이시아 리마에서 에어쇼가 열렸을 때도 블랙이글스는 강력한 T-50을 타고 고도의 팀워크와 입체적인 공중기동을 펼쳐 당시 히사무딘 후세인 말레이시아 국방부 장관은 블랙이글스는 세계 최고라고 말했고 체험 비행을 한 다토 자하니 말레이시아 공군 항공작전 지휘관은 T-50은 최고의 기동성을 가졌을 뿐 아니라 안정감도 매우 뛰어나다고 극찬했죠. 또한 말레이시아 왕족들도 에어쇼를 관람하고 블랙이글스의 매력에 홀딱 반해버렸습니다. 이 나라들은 모두 국내 방산에 직간접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슬로바키아 국제방산 전시회에서는 FA-50 경공격기가 큰 인기를 누리고 있고 이집트는 지난 2월 2조 원 규모의 K9 자주포를 수입한 데 이어 T-50에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죠. 현재 폴란드는 T-50을 개조한 FA-50 경공격기 48기 수출 계약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2002년 8월 최초의 국산 고등훈련기인 T-50이 초도 비행에 성공한 이후 20년이 흐른 현재 한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고유 모델 전투가를 양산하고 자국 공군에 대량으로 배치하고 수출까지 활발하게 진행 중인 유일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리고 T-50과 경공격기 FA-50을 자체 개발하고 양산한 경험이 KF-21 보라매의 순조로운 개발에 큰 도움이 되었던 것은 분명한 일이죠. 현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 세계적으로 한국산 무기 수요가 커지면서 K방산이 위용을 떨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와 콜롬비아와의 수출 협상에 성공해 T-50 시리즈를 1000대 이상 수출하고 여기서 얻은 브랜드 파워를 바탕으로 KF-21 수출을 이어나가면 한국은 고등훈련기와 경공격기, 최첨단 전투기 생산 대국으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한국과 영국의 관계가 왜 그렇게 좋은지 보자. 도를 넘는 중국의 행동에 영국이 분노했습니다. 타국의 땅에서 벌어진 폭력 사태에 영국 정계에서는 중국과의 단교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소리가 나왔는데요. 영국 총리 역시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중국에게 제대로 된 보복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중국은 영국과 단교도 상관없다는 입장을 보이며 잘못에 대해 사과하는 모습조차 보이지 않는 상황. 이런 가운데 영국은 한국에게 손을 내밀며 협조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대체 영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늘이 중국 공산당을 무너뜨릴 것이다. 아무도 없는 길거리에 갑작스럽게 나타난 이들은 대형 포스터를 높게 치켜들며 한중 구호를 외쳤습니다. 30-40명 정도 인원이 중국에 대해 성토하며 시진핑 독재 체제의 중국은 곧 멸망할 것이라는 저주를 퍼부었죠. 홍콩 출신 인물도 포함되어 있는 이 시위는 맨체스터 주재 중국 영사관 앞에서 기습적으로 벌어졌습니다. 영국에서 벌어진 시위는 그러나 뜻밖의 사태로 흘러갑니다. 중국 영사관에서 인원 여럿이 우르르 나오더니 이들 시위대를 향해 물리적인 공격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일부는 시위대 한 명을 영사관으로 끌고 들어가 폭행하는 짓을 저지른 것입니다. 영국 땅에서 영국 경찰이 지키고 있는 가운데 중국인들은 대낮에 버젓이 폭행을 한 것이죠. 갑작스러운 사태에 영국 경찰이 중국 영사관에 진입, 폭행당하던 이를 끌고 나오며 영사관 직원과 충돌을 빚었습니다. 중국 영사관에서 중국 본토인들이 나와 폭행까지 할 것이라고 현장에 있던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영국은 중국의 황당한 행동에 분노했는데요. 영국이 지배하고 있는 땅에 중국인들이 함부로 무력을 행사한 것은 주권을 무시한 행위라 볼 수 있기에 외교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영국은 중국의 행동을 참지 않았습니다. 영국 의회 외교위원회 의장인 보수당 의원 엘리샤 컨스는 중국 대사에게 항의는 물론이고 폭행에 가담한 관계자를 전부 영국에서 추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영국은 즉각 중국 외교관을 초치했습니다. 영국 외무부 제시 노먼 부장관은 언론 인터뷰 자리에서 런던 주재 중국 대사관의 대사 대리에게 사건의 심각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전달, 행동 설명을 요구했다고 밝혔죠.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뻔뻔한 대답이었습니다. 시진핑 주석에 대해 함부로 협한말을 담은 것은 비난마다 마땅한 일이며 처벌을 당해도 싸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중국 대사관은 이 일에 대해 정당방위라는 입장이었죠. 심지어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번 사태에 대해 소란을 떠는 사람들이 불법으로 중국 영사관에 들어와 안전을 위태롭게 했다고 평가하며 사실관계를 왜곡했죠. 어떤 외교기구도 관사의 안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말하며 폭력을 행사한 자국 외교관의 행동을 감쌌습니다.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말이 통하지 않는 상대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 그러지 않아도 협박한 사이를 유지하고 있는 영국과 중국인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양국 간 입장에 대한 큰 변화가 일어날 전망입니다. 2019년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벌어진 위구르인들에 대한 인권 탄압 문제가 벌어지면서 양국 사이에는 큰 갈등의 골이 생겨났었죠. 홍콩 문제까지 결부되면서 영국은 중국을 곱게 볼 수 없었습니다. 일군 경제의 원칙을 지킬 것을 주장했지만 중국은 이를 무시하는 한편 친중 인사로 홍콩 지역을 장악 중국의 뜻대로 홍콩을 지배하려는 야욕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영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아나무인 태도에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반면 중국도 대놓고 영국의 동맹관계를 비난 오커스호크스에 참가한 영국을 헐뜯었죠. 호주, 미국, 영국이 함께 맺은 군사동맹 오커스는 중국을 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든 기구입니다. 공식적으로 선언하지 않았지만 많은 이들은 이 기구의 설립 목적이 중국 견제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죠. 중국도 이 점을 잘 알았기에 영국에게 큰 소리를 치며 자국에게 대항하면 영국도 큰일을 당할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며 영국에게 무역으로 압박을 주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상호 간 적대적 태도가 점점 가속화되는 가운데 이번 중국 대사관의 월권 행위까지 더해지면서 결국 영국 내에선 중국과의 관계 재조정 수준이 아닌 단교까지 해야 한다는 주장이 등장한 것입니다. 텔레그래프지는 최근 영국 외교부에서 중국과의 단교도 고려할 대상이라고 말하며 새로운 악의 축으로 급부상한 중국을 철저하게 규탄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는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현재 정권을 잡고 있는 영국 보수당은 전통적으로 중국에 대해 매파 기조를 가진 정당입니다. 현재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리즈 트러스 영국 전 총리는 중국 비난으로 대표적인 매파 정치인이었죠. 그런 그녀는 물러나기 직전까지도 중국을 체계적 경쟁국에서 위협으로 바꾸는 것을 고민했습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중국의 행동에 영국이 적극적으로 대처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이었죠. 그러나 이 정도 수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단교까지 가야 한다는 주장이 영국 보수당 중진들 사이에서 나오며 영국 정계는 현재 중국에 대해 협박한 반응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영국 보수당 역시 리즈 트러스 전 총리와 비슷한 생각을 품고 있기에 그녀가 물러나도 중국에 대한 단교 결정에는 차질이 없는 상황. 사실 이번 사태 이전에도 영국을 향한 중국의 방해 공작은 끈질겼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중국의 스파이 행위죠. 다수의 중국 스파이가 미친 여파 때문에 영국 정계에선 중국 제재에 대한 의견은 초당적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재작년 영국에선 보수당 의원을 대상으로 중국 스파이 요원이 침투, 고급 정보를 훔쳐가는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는 보고가 이어졌죠.
영국 국내 정보국의 마이오 수장이 중국의 스파이 위험성을 경고. 영국 전역이 중국 스파이들에 의해 노출되었다고 주장하며 이를 막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주장할 정도였죠. 공개석상에서 스파이 행위를 조심하라고 경고를 남길 정도면 물밑에서 벌어지는 중국의 스파이 행위 수준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는데요. 작년에는 언론인으로 위장한 중국 국가안전부 MSS 요원이 영국으로 위장 취업을 한 후 정보를 빼내려고 한 정황이 포착. MIO 요원이 이들의 정체를 파악하고 전부 추방한 일도 있었죠. 중국 공자학원의 스파이 행위도 도를 넘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영국 런던에 위치한 헨리 잭슨 소사이어티는 공자학원만큼 영국 사회에 깊숙이 녹아있는 조직은 없다고 경고하며 공산당의 영향에서 영국이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래 공자학원은 중국 정부가 출자해 세계 160여 개 국가와 지역에 총 500여 곳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중국어 교육기관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교육기관인 공자학원을 스파이 양성소 혹은 스파이 침투 기관으로 바꾸고 이를 몰래 후원해왔습니다. 주요 정치인의 비밀 정보를 캐내는 것은 물론이고 영국 중국 간 과학기술 연구 협력의 중개, 기업 컨설팅 서비스 등 생각지도 않은 영역에서 공자학원의 영향이 깊숙하게 미치고 있다고 말하며 이를 철저하게 뿌리 뽑아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죠. 영국은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 중국의 영향력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 단체를 완전히 폐쇄하거나 없애는 방식을 사용,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를 애초부터 근절하겠다는 접근으로 중국을 향해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정치 분야만이 아니라 경제 분야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은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근 영국 기업들은 중국 투자를 취소하는 모습을 보였죠. 토니 댄커 영국 산업연맹 CBI는 파이낸셜 타임스 인터뷰를 통해 모든 영국 회사들이 공급망을 제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과 디커플링을 영국이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요. 중국 시장을 최대 기회라고 생각한 영국 기업들 사이에서 변화하는 중국 시장을 보면서 투자한 물자를 회수하거나 현지 인력 해고 및 공장 정리를 결정하는 움직임을 보인 것이죠. 정부 차원에서도 중국의 침투를 막으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영국 웨일스에 있는 반도체 칩 제조 공장인 뉴포트 웨이퍼 팹 메이 불허 결정인데요. 중국 자본이 지배하고 있는 넥스페리아 회사에 대해 영국 정부는 메이 불허 결정을 내리며 자국 산업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전략 물자로 간주되는 반도체 산업 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위협이 있다고 말하며 중국의 간섭을 원천 차단한 것이죠. 반면 중국과 헤어질 결심을 굳힌 영국은 한국과의 협력에 큰 의지를 드러내며 손을 내미는 모습이었는데요. 지난 6월에 이뤄진 양자 프레임워크 합의는 의미 있는 합의였습니다. 현재는 물러난 보리스 존슨 전 영국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이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체결한 협정으로 무역과 국방, 안보 등 중요 분야 27개 항목에 대해 양국이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합의한 내용인데요. 영국은 녹색 경제 분야 무역 및 투자 확대를 위해 전담 특사를 임명, 한국으로 특사를 파견했습니다. 영국이 특사를 임명해 사업 협조를 구한 것은 최초라 할 수 있는데요. 수소 분야에서 탁월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을 따라잡고 향후 수소 기술에 있어 한국 기술을 이식하고자 하는 영국의 친환경 사업 의지를 잘 알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외에도 군사적으로도 한국 잠수함과 전투기 구입에도 영국은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며 공조 체제를 굳히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영국의 손을 잡으며 수출에 있어서도 적극 검토하는 상황. 그 어느 때보다도 가까워진 한국-영국 사이가 단단하게 굳길 바라며 중국과의 손절에 속도를 내고 있는 영국을 응원하며 한영동맹을 통해 한국이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당당하게 맞설 수 있길 기원해 보겠습니다.